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하려면 중앙정부의 협의를 받아야 하는 제도가 사회복지와 지방자치 발전의 장애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미경대를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국가 5산업단지에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점검해봅니다.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방비 분담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자칫 대회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예산 낭비 논란에 서 있던 지역축제가 색다른 체험 프로그램에다가 창의적인 콘텐츠로 경쟁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가운데 한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온은 계속 오르겠고 당분간 건조한 날씨도 계속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욱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도 낮 동안에는 완연한 봄 기운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 19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또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마저도 부드럽게 느껴지겠는데요. 앞으로도 기온은 이렇게 계속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대구의 현재 기온은 3.5도 보이고 있고요. 많은 지역이 아직 영하권에 머무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큰 폭으로 벌어지겠는데요. 옷차림에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때는 면역력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건강관리 주의하셔야겠고요. 우리 지역에 내려진 건조특보 오늘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작은 불씨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지자체가 복지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바꾸려면 중앙정부의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시도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선심성 복지를 막겠다는 건데 사회복지제도 발전을 가로막고 지방자치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성마비 1급 아들을 둔 69살 김모 씨. 하루 13시간씩 중증장애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없을 때는 사실 제가 바깥에도 못 나갈 정도였었죠. 그 아픈 나 밥도 못 먹는데 안 먹여주면 안 되거든. 삼시세끼 물거지도 다 먹여줘야 되는데. 대구시가 김 씨처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면서 중증 장애를 가진 8명에게 활동 보조 서비스를 24시간으로 늘리려고 했지만 차질이 생겼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타 시도와의 형평성과 과잉복지라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도 예산까지 마련해뒀던 경상북도도 같은 서비스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2013년부터 법이 개정돼 지자체가 복지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바꾸려면 중앙정부의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는 복지부가 현장의 목소리는 도외시 한 채 탁상 공론식의 제도로 통제를 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냅니다. 하기는 불가능하죠. 실제로 또 기존에 하던 사업도 많잖아요. 시도에 자기들 지방비로 하는 것도 많잖아요. 실제로 서울 등 몇몇 지자체는 복지부와의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비슷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복지사업의 확대와 다양화를 막고 지방자치에도 어긋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만들어내고 해보고 그 성과를 가지고 전국화시키는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전에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고 타당한 수순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해 복지부는 지자체가 벌이겠다는 81건의 복지사업 가운데 4분의 1 정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다음 달 12일에 개막되는 세계 물포럼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사전 등록이 내일 마감됩니다. 사전 등록은 일반 참가자, 시민단체, 학생 등 3개 카테고리로 나눠 세계 물포럼 공식 사이트를 통해 행사 등록과 참관 신청을 할 수 있고 단체 등록자는 등록비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 물포럼은 등록된 사람들만 참여가 가능하며 온라인 사전 등록이 안 될 경우 포럼이 시작되는 다음 달 13일부터 현장 등록도 가능합니다. 경북 지역의 귀농 인구가 11년 연속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와 통계청의 2014년 귀농 통계 조사 결과 전국에서 11,000여 가구 18,000여 명이 귀농했고 이 가운데 경북이 19.5%인 3,600여 명으로 지난 2004년 이후 줄곧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군별로는 상주시가 167가구로 가장 많고 청도군과 봉화군이 각각 148가구,
의성군이 138가구 순이며 100가구 이상 유치 시군은 12곳입니다. 경북의 귀농 인구가 몰리는 것은 타 시도에 비해 고소득 작목이 풍부하고 농지값이 싼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구미시의 국가5산업단지 기업 유치를 위한 과제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연속기획보도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침체되고 있는 구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5산업단지에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독일 현지에서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견인해온 구미 국가산업단지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구미 성장을 주도해온 삼성과 LG와 같은 대기업이 수도권과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구미 지역의 성장은 멈췄기 때문입니다. 대기업과 IT 산업 의존도가 높은 구미로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꿈의 신소재인 탄소를 활용한 미래 먹거리 산업에 눈을 돌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소재 수요가 늘어나고 전자장비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이점이 많기 때문에 관련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에 창구를 연다든지 또 어느 일본, 우리 독일 어느 선진 국가하고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고 또 통상 협력을 추진하고 그동안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유럽 탄소섬유 클러스터의 정보를 공유하고 독일의 통상협력사무소를 개소한 데 이어 폭스바겐 국제자동차 부품 박람회 개최도 추진하는 등 유럽 시장 공략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Absolutely, I'm very sure about this because this is a great market for us and it is high interest also from our companies to invest there. 5공단이 구미 경제를 이끌기 위해서는 생산 기지로서만이 아닌 연구 기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산뿐만 아니라 R&D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공단으로 육성이 돼야지 앞으로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구미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작고도 강한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미래 산업 구도가 바뀌고 있다는 의식 전환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볼프스부르크에서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북대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연구중심병원 R&D 과제 수행병원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혈관 질환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합니다. 첫 해인 올해 4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뇌혈관 수술용 첨단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비롯해 앞으로 8년 동안 국비 195억 원, 시비 24억 원 등 378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해서 과제를 수행합니다. 경북대병원은 혈관 질환 외에도 대사성 질환과 암 진단, 생체 조직 장기 재생 분야 등도 단계별로 지정받아서 지속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스마트 두레 공동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스마트 두레 공동체는 만성적인 일손 부족 농가에 도시 지역의 은퇴자나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연계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입니다. 올해는 농가 판로 개척을 통한 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산물 직거래 두레 장터를 활성화하고 농식품 가공인력 수급 실태 조사, 6차 산업 활성화 연구를 진행합니다. 250농가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두레장터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회 운영에 필요한 지방비 분담액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서 자칫 대회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예산으로 1,154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은 늘어나 1,65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정부가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충당하고 경상북도와 문경시가 30%를 지방비로 분담하며 20%는 토토기금이나 로열티, 입장료, 스폰서 등 외부 수익금으로 충당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비 분담액 496억 원 가운데 경상북도는 70%인 347억 원, 문경시가 나머지 149억 원을 분담해야 합니다. 문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체 예산이 늘어나고 부담액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경상북도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경상북도는 당초 국회에 제출된 예산을 기준으로 지방비를 분담하겠다고 대회 조직위에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상북도의 부담액은 100억 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대회 조직위는 지방비가 줄어들면 국비나 외부 수익금을 증액해야 하기 때문에 도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 부담 내려온 금액은 전부 다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도비 부담금은 조직위하고 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 아마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비 분담금을 놓고 조직위와 경상북도가 신경전을 벌이자 문경시만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오는 10월 2일 이곳에서 개막됩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는 누구나 공감하는 일인 만큼 이제는 중지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현재 5,580원인 최저임금을 7,632원으로 50% 올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당장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겠지만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높여 내수 활성화와 생산 확대의 선순환을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그래 살리기 대구지역 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노동시장 구조계약 저지와 최저임금 50% 인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주최하는 뿌리산업진흥정책과 지원사업 설명회가 오늘 오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지역 본부에서 열립니다. 설명회에서는 뿌리기업 전용사업과 우선 우대 지원사업, 뿌리기술 R&D 시스템 구축 등 중소 뿌리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첨단 뿌리기술 발굴 육성사업, 스마트 공장 시범 구축, 특화단지 지원 강화, 신규 뿌리기술 지원센터 구축 계획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 추진 방향도 설명할 계획입니다. 비슷비슷한 주제에다 어설픈 진행으로 예산 낭비 논란에 서 있던 지역 축제에도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색다른 체험 프로그램에다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창의적인 콘텐츠를 더해서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규설 기자입니다. 커다란 진흙탕 속에서 맘껏 뒹굴고 진흙 세례를 받으며 즐거운 비명을 지릅니다. 지역 자원을 특화시킨 독특함에다 재미까지 더해져 우리나라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보령 머두 축제입니다. Not to this extent. This is pretty impressive. I haven't seen anything like this in America. 이처럼 지역 축제가 성공하려면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차별화, 그리고 이 특별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백 명의 피서객들이 바다로 뛰어들어 오징어 잡기 경쟁을 펼치고 덤으로 공짜 물회도 먹을 수 있는 포항 구룡포 해변 축제. 직접 잡아가 하니까 재밌네요. 재밌고 뭐 즐겁고 아들도 같이 오니까 좋은 추억이 됩니다. 바다에 던져놓은 그물을 직접 끌어당겨 고기를 잡고 즉석회를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월포 후리그물 당기기 체험입니다. 지역 몇몇 축제들도 이처럼 바다와 접해 있는 장점을 이용해 이미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진 체계적인 홍보가 가장 큰 약점이었는데 이 부분도 점차 보완되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최근 축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니들이 개맛을 알아라는 유행어를 히트시킨 탤런트 신구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군청 컬러링도 바꿨습니다. 예, 여보세요. 신구입니다. 여기 오면 내가 개맛을 알려줄게. 올 거지? 대게를 손수레에 싣고 나르던 영덕 주민들의 일상을 재미있는 게임으로 개발하는 등 주민과 관광객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도 적극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전통적인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현대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고 즐기고 소비하는 축제, 참여하는 축제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지난해 우리나라 지자체가 개최한 지역 축제는 공식 집계된 것만 모두 555개나 됩니다. 이 같은 축제의 홍수 속에 어설픈 축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고 사람을 모으지 못한 축제에는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축제에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부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규살입니다. 지난달 27일부터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퓰리처상 사진전에 3주 만에 10,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아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사진전에는 퓰리처상 보도부문 수상이 시작된 지난 1942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수상작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사진 옆에는 촬영 당시 상황과 역사적 배경, 작가들의 소감까지 적혀 있어 관람객들이 세계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다음 달 30일까지 매일 정오 이전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는 입장료를 3,000원 깎아주는 이벤트도 엽니다. 대구 동구청이 오늘 아양아트센터 앞 광장에서 팔공산 미나리 직판 행사를 엽니다. 공산농협과 함께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미나리 무료 시식 행사와 다양한 효능에 대한 홍보 코너가 마련되고 대구 보건환경연구원의 잔류농악 검사를 통과한 미나리가 저렴하게 판매됩니다. 팔공산 미나리는 팔공산 자락의 깨끗한 지하수를 이용한 농법으로 재배돼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았다고 동구청은 설명했습니다. 경일대학교가 취업 강화를 위해서 커리어 마일리지 장학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커리어 마일리지는 취업 캠프를 비롯해서 어학 강좌와 취업 컨설턴트 상담, 현장 실습 등 대학의 각종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학기별로 20만 원 이상이 적립되면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횟수 제한이 없어서 매 학기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완연한 봄 기운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 19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마저도 부드럽게 느껴지겠는데요. 앞으로도 기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대구 현재 기온은 3.5도 보이고 있고요. 많은 지역이 아직 영하권에 머무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니까요.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내려져 있는 건조특보는 오늘도 계속 이어지니까요. 작은 불씨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4도로 어제보다 높지만 영천과 청도는 여전히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미의 현재 기온 1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까지 올라 포근하겠고요. 북부 지역은 일교차가 20도 이상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포항과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19도,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온은 쑥쑥 오르면서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는 크게 벌어진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